애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버 책보고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 제가 보여드렸던 유럽인도 깜짝 놀라는 조선시대 초기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그 지도를 일본인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대한 책을 보여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자, 이 책은 2020년도, 그러니까 최근에 출간된 책이고요. 사이코노 세카이 치조 요무,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를 읽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류코쿠 다이가쿠 해서 류코쿠 대학교가 이제 소장한 가장 오래된 지도죠. 보시면 이제 무라우카 외 여러 명의 4명의 저자들이 쓴 책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까라미루, 땅과 바다. 혼일강리 역대 지도에서부터 보는 땅과 바다. 영어로도 Analyzing the Oldest World Map, 가장 오래된 전세계 지도를 분석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이 책은 대부분 모조지로 되어 있습니다. 가장 저렴한 모조지고요. 칼라가 한 장입니다. 달랑 한 장이고 해상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책의 가격은, 이 지도가 나타내는 책의 가격은 3,200엔, 수입해서 약 4만 원이 넘는 가격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학술지들은 좀 비싼 편입니다. 자, 일본인 4명이 기술한 책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제가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내용들은 주로 이런 내용이었죠. 조선시대, 약 600년 전의 조선시대의 명칭은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이랑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동이족의 강영, 백제와 신라의 영토, 그리고 한반도 영토과 어떻게 다른가? 같은가? 그리고 동남아시아부터 아라비아 반도, 아프리카까지, 프랑스까지 나타난 그 세계지도, 우수성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본의 4명의 지은이는 과연 이 지도를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모든 책이나 논문, 학술지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글씨를 달달 읽어서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자, 이 4명의 글쓴이들은 일단 첫 번째, 대마도가 지금 조선의 영토로 붙어있죠. 대마도와 류쿠, 오키나와, 메이지 유신 때, 그러니까 일본 근대화 때 병합된 이 나라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공관계를 기술하고 있는 작가가 한 명 있고요. 두 번째 작가는 몽고, 고려, 연합군. 그러니까 이제 몽고와의 전투에서 일본이 점령을 한다고 막아냈잖아요. 신풍, 가미가제. 그래서 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학자는요, 이쪽 쿠릴 열도, 지금 독도만 분쟁을 하는 게 아니죠. 러시아와의 영토 분쟁도 있습니다, 일본은. 그래서 쿠릴 열도, 캄차카 반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그리고 본인들이 이런 600년이 지난 이 지도를 얼마나 잘 보관하고 디지털화하는지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유권의 정당성, 몽고 강조, 쿠릴 열도 강조, 그리고 디지털. 절대로 유럽이나 아프리카 이런 지역명들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동남아시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선 지도의 우수성을 알려주는 꼴이니까요. 일본 입장에서 강하게 해석된 그 지도입니다. 자, 이런 지도 해석을 보고 우리나라 이제 강사들이나 학자들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몽고에 대한 이야기야. 조공무역에 관련된 이야기야. 여진의 땅에 대한, 아무르강에 대한 내용이야 라고 얘기하는 얼빠진 놈들이 많죠. 자, 이 내용들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머릿말, 이씨 조선 때 제작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세계 지도이다. 1402년 후에 가첨이 좀 되었다.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사이코노 세카이 치조 요무, 첫 번째 글쓴이죠. 하마시타, 조센이, 그쵸? 오이 때 조선에서 만들어진 1402년에 만들어진 지도 똑같습니다. 현재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
마르코 폴로의 동방 견문록보다 빠르고 마테오 리치보다 200년 앞선다. (1392년도에) 이성계가 고려의 왕이 되었을 때 명에서부터 조선국왕 이렇게 나오죠. 조선국왕의 자리를 받았다. 류쿠 오키나와는 1472년도부터 명의 조공을 시작하였다. 1404년 쭉 나와서 일본 국왕의 호칭을 받고, 여기 보시면 일본, 조선, 오키나와, 교지, 북베트남입니다. 조공을 하였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아유타가 나옵니다. 이 명나라 때 만든 지도인데요. 1472년 지도. 이후에 모사본이라고 정해집니다. 비슷하다. 1402년도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는 조선 반도에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원판이랑 비교는 할 수 없이 조금씩 가첨이 되었다. 아유타국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유타국 아시죠? 인도 아유타, 허왕우, 가야 이런 얘기 아시죠? 김수로. 그래서 아유타국의 이제 물건으로는 여러 가지 조공품이 나오고요, 무역품이 나오고요, 인도산 물건, 코끼리 상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몽고 시대 말기, 자 류쿠 왕국은 명나라와 청나라 양국에 조공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마다 오나지 지나이, 조선 왕국은 조공품을 이러이러한 거를 요구를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런 조공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말이죠. 이 조공. 자, 당시 이제 첫 번째 이 지은이가 얘기하는 거는 조공 관계를 자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공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이 대마도와 이 오키나와 메이지 유신쯤에 병합된 이 두 국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하려고 지금 기술을 하는 중이에요. 조공이란 존재하지 않죠. 무역입니다. 교역이고요. 자, 당시 상황에 이제 명나라가 있고요. 위쪽에 이제 몽고가 있습니다. 원나라가 있고요. 고려가 있어요. 명나라의 탄생 자체가 일반 시민, 주원장이 일반 시민이거든요. 유라시아를 점령했던 몽고, 그 다음에 무역을 활발했던 고려가 있죠. 명나라는 왕따거든요. 왕따라서 그렇게 정화함대부터 시작해서 주변과 고역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오키나와, 그 다음에 일본도 마찬가지죠. 조공이 아니고 교역을 가면 명나라에서 물건을 더 많이 주죠. 여러분 단순하게 지금 미국이 영토를 넓히려고 아메리카 대륙, 센트럴 아메리카랑 이제 사우스 아메리카랑 이렇게 점령을 하려고 하지 않죠. 경제적으로 종속을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값싼 노동력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국제사회입니다. 그 나라의 영토를 뺏는 개념이 아니죠. 원나라 때도 마찬가지죠. 유라시아를 점령하죠. 질서에 어긋나는 민족들은 가서 학살을 하지만 대부분 고구려도 마찬가지고요. 몽고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개념입니다. 지금도 미국이 어떤 나라랑 전쟁을 벌이려고 하죠? 국제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달러를 국제화폐로 안 쓰려고 하는 나라들이라든가 이런 나라랑 전쟁을 하려고 하지, 조공 관계로 단지 조공을 안 바친다고 전쟁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당시도 그런 개념으로 조공 무역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공의 프레임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게 일본과 중국이에요. 조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교죠. 외교활동. 빈손으로 갈 수 없거든요. 외교활동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이 자꾸 일본 속에서도 그렇게 조공해서 신라랑 고구려가 외한테 그렇게 조공을 했다라고 기술을 하는 겁니다. 이 책에서도 지금 서론에서 이런 밑밥을 깔고 있죠. 지금 조공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지금 이제 홍코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인데 그 후에 지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오래된 류코쿠 대학교의 대마도를 안 보여주고 여기서 다른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예, 조공 루트가 막 나오고요. 여기도 보시면 오키나와, 일본, 조선, 그죠? 중국과의 그죠? 역사, 문화, 정보. 오키나와와 조선의 관계. 1389년 고려에서 표류민이 도착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성계의 조선 때 역시 표류민이 오키나와에 도착했다는 정보가 나오고요. 1479년도에 제주도민이 또 도착했다는, 표류했다는 얘기가 조선왕조실록에 적혀있다. 오키나와 또 그렇죠. 동남아시아의 관계, 동남아시아까지 막 나오죠. 오키나와를 계속 강조하나요? 해양 문화, 조공 무역, 동남아시아의 화인, 그쵸? 화인계 상인인데요. 동남아시아 이제 중국인 상인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인도계 상인들, 인도 애들, 그 다음에 이슬람계 상인. 이슬람이 이제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도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죠. 그리고 또 유럽 상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다 참가했다. 무역에 대해서. 무역하고 조공하고 이런 식의 프레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키나와와 그 다음에 대마도 영유권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주장을 하는 조공무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작가 무라오카. 몽고르 제국 지다이노, 그렇죠. 몽고 제국 시대의 이제 국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란 1402년도 이시조선에서 만든 지도로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지도입니다. 초판에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지리 정보가 있을 때마다 취해서 첨가가 되었습니다. 일본, 그렇죠. 니혼와 나제, 왜 거꾸로 그려져 있는가? 류코쿠판은 일본이 이렇게 거꾸로 뉘어져 있고 여기까지 대마도가 있죠. 그 후에 이제 홍코샤판이나 이런 판은 이렇게 가로로 돌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시조선은 일본 전국 지도를 여기 옛날에 이 지도를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로로 그렸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죠. 여기 이제 몽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몽고를 강조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가미가제 신풍으로부터 자, 일본이 이제 몽고의 침략을 버텨냈잖아요. 그래서 몽고루, 고원, 중국, 본토, 뭐 이렇게 나오면서 환영. 저희 환영 나옵니다. 환영은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1235년에 오고타이 칸, 그리고 몽고르 고원의 중심지 카라코롬, 1260년 쿠빌라이 칸의 대도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수도 이제 환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환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제 영상에서 이전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몽고에 대한 기술을 하고 있죠. 몽고를 아이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몽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몽고르 제국 시대의 해상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976년도에 한국의 전라남도에 여기 신안이라는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런 이제 물이 발견됐는데 이제 목간이죠. 이제 문자가 발견됐는데 여기 이제 교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다.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교역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난파선에서 나온 건데요. 보시면 출항지가 어디냐? 중국의 유명한 항구인 여기 그쵸? 영파 닝보죠. 닝보가 출항지였다. 이런 식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이 아이는 몽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이 세 번째 아이는 이제 사할린, 쿠릴 열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죠. 자, 보시면 나카무라죠. 나카무라상. 자, 조선에서 제작된 1402년 지도로서, 그렇죠. 가장 아시아, 여기 이제 아무르 강이 막 나옵니다. 우스리스크 강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도에, 여기 이제 강이 나오거든요.
여기 아무르강, 우스크리스크강, 송화강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면서 일본이 이렇게 여기가 홋카이도잖아요. 여기 이제 영유권 분쟁에 있는 쿠릴열도입니다. 이쪽에 이제 캄차카 반도가 있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에서 보는 이제 여진족과 일본 지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진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아무르강 쪽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기술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문구입니다. 1287년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몽고르의 장수 테무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테무르가 남송으로 이제 군사를 이동하는 때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원나라에 이제 공주가 있습니다. 공주를 보러 고려로 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원나라의 공주는 제국 공주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려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요. 이제 충렬왕이 있죠. 원나라 지배기 때 이 칭기스칸의 손자가 쿠빌라이 칸이죠. 쿠빌라이 칸의 딸이죠. 쿠빌라이 칸. 그래서 이제 쿠빌라이 칸의 딸을 고려에 시집을 보낸다는 내용입니다. 고려에 시집을 보내서 부부가 되죠. 고려 왕과. 이런 관계입니다. 원나라가. 그 여왕의 이름이 뭔가요? 제국공주다. 그냥 이제 원나라의 공주라고 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굳이 이제 제국공주로 얘기를 하는데 제국공주 뜻이 뭔지도 모르고 써요. 제국공주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제가 어디예요? 백제의 땅, 산둥반도잖아요. 이 제가 원래 얼마나 오래된 나라입니까? 옛날 그 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하면 거기가 원래 이제 제나라죠. 백제 산둥반도. 왜 이 나라를 왜 제국공주라고 했을까요? 제국공주. 산둥반도? 고려?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제국공주 다음에 공주가 뭡니까, 여러분? 노국공주예요. 노가 뭐죠? 공자의 나라. 거기 산둥반도요. 유연, 제노, 5월. 제노, 공주. 왜 그럴까요? 이름을 왜 그렇게 붙였을까요? 몽고의 땅이라서 아니면 고려의 땅이라서? 고려 공주잖아요. 여하튼 원나라의 공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나라의 공주를 보러 고려에 들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려가 남송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여진의 수군 이 위협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죠. 여진족이 사는데 동쪽에는 야, 수군들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여진족의 활동 강역은 어디냐? 일본 해부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본인들 쿠릴열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어린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카다죠. 오카다는 우리는 이렇게 600년이 지난 조선의 지도지만 디지털 작업을 하고 있고 복원에 힘을 쓰고 있다. 우리 기술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나요. 학술사라고 보기에는 지도의 지명도 보이지도 않고요. 굉장히 불친절한 책입니다. 4명의 일본 사람이 본인들의 입장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조공관계를 자꾸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몽골을 얘기를 하고 쿠릴열도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디지털 복원을 잘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인의 입장에서 썼죠. 그들의 이득에 맞게끔 입맛대로 쓴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해서 아직 뭐 국내에서는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 대한 언급 자체를 거의 안 하죠. 공부가 거의 안 이루어져 있지만 이런 학술, 이런 내용, 논문을 가지고 그대로 베껴서 인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당시에 모든 상인들의 지도를 취합하여 만든 조선시대의 그 지도, 혼일강리 역대국 지도. 오늘은 일본에서 쓴 입장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임진왜란 때 지역면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이 영상을 퍼지게 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깨웁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의견, 댓글 꼭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책보였습니다.